지난 금요일입니다. 이 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촛불 승리 전환 행동에게 이제 주선을 해서 빌려줬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밤이 이제 행사가 개최가 됐는데 이걸 놓고 지금 여야 간의 이제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의 그 대관 주선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국기문란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 당대표를 지냈죠. 국회를 탄핵의 구판으로 전락시키는 행태 기가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는 없고 선을 그었고요. 이제 그 대관해 주는 거 의원의 개인적인 의사 표현이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강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주인 아니냐, 국민들의 주장을 외칠 공간을 대행해 준 것뿐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동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러면 헌정 질서 파괴 범인 거냐 이렇게 또 되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그거 같습니다. 이제 강덕구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에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12명의 국회의원이 올라 있는데 9명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은 이거를 탄핵의 빌드업으로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야권 탄핵의 어떤 움직임의 좀 실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참 국민의힘이 웃긴 게 이제 그런 실체가 있건 없건 빌드업을 하건 말건 안 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라는 게 국기문란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라 그러는데 탄핵이 왜 반헌법적인 행위입니까? 헌법상의 비상수단으로 엄연히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사법적 심사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는 따져봐야죠.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의 티귿자도 꺼내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러면 예전에 국민의힘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왜 시켰어요? 그것도 뭐 그 연설 한마디 했다는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야당이 탄핵 빌드업을 한다, 야당이 오버한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요. 제대로 여당 역할을 하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고 김건희 여사 저렇게 오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윤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 맹세를 앞다퉈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강덕구 의원의 저런 행위가 정말 오버하는 거고 민주당이 정말 정확한 탄핵의 사유도 없이 그야말로 탄핵을 선동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맞을 거예요. 왜 걱정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똑바로 하고 아무리 야당이 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유가 없게 만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저 자체를 가지고 뭐 국기문란이니 제명을 하라느니 참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고준석 대변인이 반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 헌법에는 정당 해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인 기본 질서 위배되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통합진보당이 그래서 해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또는 보수단체들이 민주당을 정당 해산하라라고 국회에서 집회를 한다면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헌법에 탄핵이 규정되어 있죠. 그러나 재직 중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그렇게 아주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 질서, 헌정 질서가 사실상 중단되는 국가의 큰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빼고는 형사 소추조차 당하지 않게 그런 헌법 정신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좀 못한다고 또는 내가 싫다고 밉다고 이렇게 해서 탄핵하면 어느 대통령이 배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었고요. 그 당시 모든 국민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첫해 신년회견에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평가를 포기했다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한미 FTA 추진할 때는 난 너무 외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탄핵 소추를 했었던 그 당시에 그 야당이 큰 그 역풍을 맞았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 안에는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북 송금한 것이 이화영 씨 유죄 판결로 드러났어도 이런 건 사과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탄핵 그 집회 국회에서 한 탄핵 집회 그거 주최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프로 시위꾼들이죠. 광우병 때, 그다음에 사드 때, 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거 다 선동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한마디 사과조차 안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관을 도와줬다는 강득구 의원이라는 분, 이분 이제 그 수사받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탄핵 추진한다는 의원들이 8명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중심으로. 이분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수사, 선거법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심각한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여기에 이제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 국회에서까지 버젓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건 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 하십시오. 우리가 안 당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장 변호사. 말씀처럼 사실 탄핵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거죠. 탄핵을 빌드업 한다고 이게 빌드업이 되나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국민들도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거 논의한 적 없다라고 이제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뭐 회관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개별적인 의사표현하는 것 뭐 이거를 뭐 일일이 다 막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다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물론 저도 발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뭐 정당이니까 당연히 발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발끈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발끈하는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보면 저는 지지층 결집의 목적이 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만큼 정부와 여당이 특히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큰 위기 상태에 있는 적도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위기 상태였지만 지금은 사실 당정 갈등이 최고조로 폭발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뭐 이렇다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말로 좀 이런 뭐 탄핵 관련된 이슈로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민주당에서 또는 민주당 뭐 강득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역풍을 맞게 하려면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뭐 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풀어야 될 것은 풀면서 함께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거 강득구 의원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발끈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예. 그런데 이제 이 강덕구 의원 들어가 있는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가 이제 아마 10월까지인가요? 150명까지 의원들을 이제 확보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야권의 탄핵 움직임의 실체가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계엄령과 좀 달리. 예. 뭐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해도 저는 실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그 탄핵 사유도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분명하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 최순실이라는 이 어떤 괴물 같은 여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 판단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탄핵당한 이후에 나라가 어땠느냐라고 따져보면은 뭐 황당하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그 집권 이후에 뭐 나라가 망가진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과연 그 대통령이 탄핵에 옳았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지도부는 입도 뻥끗 하지 않고 있고 또 뭐 정성호 같은 분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탄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당마다 그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이 그 의원을 하고 있고 강성도 있고 뭐 그 유연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근데 저는 아까 그 우리 장 변호사님 얘기하셨나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 민주당 탄핵 얘기해봐. 그건 당신들 손해라고 이렇게 여유 있게 무게를 잡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왜 국회 대의실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했느냐? 이거 참 옹졸한 거거든요. 국회 대회의실에는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 규정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이제 그 의원이 주선을 해서 한 건데 주로 이제 정책 세미나를 합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 그 세미나 하는 그런 장소인데 사실은 좀 오반 면이 보이죠. 뭐 정치 행사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슬쩍 짚고 될 텐데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그런 자리에서 정치 행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약간 그 발끈하는 모습을 보인 거는 저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냥 여유 잡고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그 한동훈 그 지도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불안하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렇지 않다면 뭐 개별 의원이 저런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국기문란이니 제명이니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당대당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그게 뭐 성동격소하고 역할 분담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발끈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발끈하는 모습이 불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불안하지는 않고요. 그 촛불행동이라는 그 단체 국회에서 하는 거기 이제 김민홍 대표라는 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파쇼, 외세, 매국 세력 뭐 이런 말씀들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그대로 거기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이 통일 안 한다니까 우리도 안 할래 하고 따라갔던 분 아닙니까? 그 동생은 김민석, 이분은 계엄령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공포를 심어주고 선동하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용사는 짧은 목숨에 진짜 뒷감당 어찌 하려고 이러냐. 탄핵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거리로 나와 외치는 거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정당한 탄핵 사유가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탄핵 요건 알고서 그런 소리 하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